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요즘 날씨가 장마와 무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조금 많이 지치는 그 타임인 것 같아요. 네, 모두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유념하시고요. 네, 또 이제 오늘 저는 이론 35문항 21탄 선생님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또 완전 정복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화면은 항상 보시는 것처럼 대단원, 소단원, 문항번호, 문항수 같이 기재하고 가니까 문제 풀어보시면서 작고 자주 틀리는 문항이 어디인지 찾아보시고 또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페이지 수도 한번 확인하셔서 모의고사로 실력 테스트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지게 하시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계단식으로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는 거 하나 있죠? 네, 옆에 펜하고 종이 같이 놓으시고요. 35문항 중에서 틀린 문항 번호만 기재해 보도록 합니다. 네, 다 풀어보고 잠깐 분석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번 정치적 보상, 2번 지적 보상, 3번 경제적 보상, 4번 자유적 보상, 5번 문화유산의 전수. 네, 정답은 1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네, 우리가 이 보상 요형은 옆에 오른쪽에 파란색 체크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 규제 딱 4개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 보상, 제도적 보상, 정치적 보상,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네, 요런 건 없습니다. 네, 자유적 보상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일단은 4개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항에서는 네, 기념. 어떤 날을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정치적 보상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예, 경제적 보상. 우리 경제적 보상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화면 바로 열었습니다. 분명히 쓴 것 같은데 안 보여서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데, 경제적 보상은 교통시설이나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이용을 했을 때 요금 감면의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거. 예, 이게 이제 경제적 보상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적 보상과 정신적 문화의 전수는 합쳐져 있어요.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함께. 그럼 여기에선 어떤 내용들을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정책 자문이라든지 기록물을 등록한다든지 유형, 무형의 문화재 보존과 전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다. 이렇게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합니다. 2번입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번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롭게 생활한다. 4번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5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정답은 5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입니다. 네, 야외 활동 하셔야죠. 네, 관계 형성도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가공식품 위주로 아니죠? 딱 봐도 아니신 거 찾으셨을 거예요. 자,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요. 고강도 운동은 노인한테 추천하지 않아요. 네, 이게 표준교재 11페이지에 있는데 운동에서는 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합니다. 이런 용어로 나오거든요. 예, 어쨌든 연고사 시험은 전부 다 표준교재 나와 있는 표현대로만 알아두시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거 아닌 표준교재 없는 내용 다 오답으로 처리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운동이 뭐라고 표현했더라? 신체 기능에 적합하다, 적절하다, 이런 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항 갈게요.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1대1 사례관리,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번 치매 안심센터, 2번 노인요양시설, 3번 노인종합복지관,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5번 노인의료 나눔재단. 정답은 1번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네, 문제 답이 있잖아요. 네, 그쵸, 보기에. 치매? 치매를 검진한다? 그쵸, 치매 안심센터. 자, 이렇게만 내주면 참 고마울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요. 네, 문제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겁을 먹지는 마세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쉽잖아. 이렇게 자만하실 필요도 좀 없고요. 네, 왜냐면 아는 거 나왔으면 감사하다. 이 정도 내가 알고 있나 보다. 어려운 게 나왔으면 아이고 조금 더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셔야지만 공부를 중간에 멈추지 않고 쭉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이 치매 안심대가 다입이기는 한데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 예, 우리가 학대를 신고받고 또 접수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노인 학대 예방을 차원에서 하시는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함께 내용을 좀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쭈쭈쭈쭈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입소자 10인 이상. 아, 나 이제 노인요양시설 안다. 여기까지 말고 하나 더 알아두신 게 좋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네, 요런 것 좀 구별하셔서 지금 노루재미 하는 말이 뭐지? 라고 하신다면 30페이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한번 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2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3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4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고요. 복지연구 비용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복지연구는요. 기타 재가급여에 들어가기 때문에 15%. 자, 재가급여 비용 20% 아니고 15%. 우리 재가급여에 들어가는 종류들 잘 알고 계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기타 재가급여는 15%. 그런 시설 급여를 이용한다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20%. 요렇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재가 15, 시설 20 그렇게 암기하시면 큰일 나요. 문제 못 푸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목 퍼센테이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요것도 화면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안 눌러서 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하시는 게 아니고 20%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40에서 60%의 경감자 분들은 의사소견서 방문 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은 이용의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이라고 나왔지만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빼고 방문 간호지서 발급 비용이라는 문장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답을 또 숫자를 바꿔낼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 부담금 하실 때 딱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알아 이렇게 해서 멈추지 마시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셔서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게 왜 우리가 시험장에 가셔서 4번하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거의 모래알, 사막에서 모래알 찾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보기가 이게 아닌 다른 보기를 어떤 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거. 그게 제가 가져가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네, 말이 많다. 네, 쓸데없다, 설명이 길다,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정지하고 가셔도 돼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댓글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세히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좀 간단 요약해서 설명하시고 답만 알려주는 강사님 계시면 그 유튜브 채널 찾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정중히 댓글을 달았거든요.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만약에 듣고 지루하시면 언제든지 가셔도 돼요. 그렇지 않다. 자세한 설명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35문항까지 저랑 같이 가주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문항 가기 전에 이거 제가 제도 전체 마인드맵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고 이거 제도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영상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선생님 스크린샷 아시죠?
네, 화면 정지하고 딱 예, 이거 복사하는 거 그렇게 하셔서 동그라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번 여기 줄 쳐져 있는 네모칸에 선생님들 육성으로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거 전체 답을 다 찾으실 수 있다면 쟤도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아니요, 쟤도 제가 이거 다 할 줄 아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쟤도 다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제도거든요. 저도 한 번에 잘 안 외워졌어요. 제도요. 이렇게 오래 하니까 외워진 거 흐름을 파악하는 건데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두고 갈게요. 제가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자, 다음 문항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연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번 기타 재가급여, 2번 재활급여, 3번 가족요양급여, 4번 단기보호급여, 5번 주야간보호급여. 네, 정답은 1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기타 재가급여라고만 명칭이 되어 있어요. 복지연구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기타 재가급여를 설명하는 내용의 복지연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 복지연구 해당하는 설명에 기타 재가급여 맞습니다. 재활급여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 없는 말이에요. 예, 가족요양급여. 가족요양급여는 우리가 급여의 종류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 이 말만 있고요. 가족 요양 급여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예 이게 네, 뭐가 좀 어거지식의 문제를 좀 내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국시원이 이런 식으로도요. 가족 요양비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답이고요. 이 단기 보호 급여 그죠? 예. 이것도 치자면 이렇게 급여라는 말을 빼고 좀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문제를 좀 내주는 게 더 좋은데 네, 이거 사실은 국시험 문제 아니고 출판사 문제를 제가 좀 쓰고 있거든요. 네, 좀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단 바람. 네, 그러면 일단은 재활급여는 없는 거고요. 가족요양비는 네, 특별 현금급여 중에서 도서벽지 장기요양 기간이 현재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요런 단어 나오면 맞는 거죠. 단기보호는요. 예, 긴 설명 필요 없어요. 딱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돼. 일정 예, 기간 또는 일정 기간 단기 보호? 그렇죠. 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일정 기간. 요거 찾으시면 돼요. 일정 기간. 그 일정 기간의 범위가 뭐냐면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일정 기간. 그럼 얘예요. 딱 무조건. 그럼 주야간 보호는 일정한 시간. 일정 시간. 네. 요거 찾으셔서 답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6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계획에 서비스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추가한다. 2번 대상자와 갈등 시 요양보호사 스스로 해결한다. 3번 모든 서비스는 가족과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4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 저하가 심할 때 서비스를 중단한다. 5번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글씨가 옆에 조금 잘려 보일 거예요. 네, 잠깐 밀어볼까요? 네, 이렇게. 네. 자, 어렵지 않게 푸셨죠? 네, 대상자에게 계획 외에 서비스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갈등 시 혼자 해결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보고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가족이 빠져야 되겠죠.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라고 해야 정답이고요. 인지 능력 저하 심하다. 중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고하셔야죠.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동기 유발자 역할 수행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복양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번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번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잘 격려한다. 4번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의 말을 잘 경청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은 3번. 네, 스스로 옷을 잘 입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우리 동기 유발자였죠?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입으실 수 있게. 그 1번 같은 경우에 복양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그 관찰자죠.
예, 그 문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관찰자 역할 수행을 옳은 것은 그럼 1번 이렇게. 그다음 대상자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이건 정보 전달자. 요양보호사의 정보 전달자 역할 수행 옳은 것. 그럼 답이 2번으로 바뀝니다. 숙련된 기술로 진로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숙련된 수발자. 대상자의 말을 잘 경청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말법가 상담자. 예, 이렇게 요것만 빼고요. 문제를 5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답이 3번이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1번이 답이 되려면 질문이 뭐였더라? 2번은 뭐였더라? 이렇게 한 번만 바꿔주셔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맞춰낼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8번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어르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고 해도 머리 이렇게 남자같이 짧게 깎아놨어 라고 말하며 화나셨죠. 그쵸? 영보호사에게 화를 낸다. 1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4번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정답은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혹시 1번 오답 처리 나셨나요? 네, 왜 살짝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화가 나셔가지고 막 뭘 얘기하시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표준 교재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살짝 헷갈린다면 표준 교재 67페이지부터 돌아가셔서 이걸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디에서 얘가 답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를 만들어진 거냐면 68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개인의 생활 방식이 머리 모양, 의복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헤어스타일, 머리 스타일, 머리 모양이죠? 예, 그래서 정답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네, 아니다. 제기하실 수 없죠. 무조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준교재에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찾아주시는 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었거든요. 자, 이거 굉장히 많아요. 시설윤리 강령. 제가 표로 항상 정리하고 있죠. 자, 이렇게 윤리강령 15개가 있고요. 빨간색은 이 윤리강령의 뜻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은 문제 사례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도 여기다 써놨잖아요. 이거 가끔 이렇게 출제할 때 있거든요. 머리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의복. 네,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이거 입고 싶은데 여기 들어오니까 시설에서 못 입게 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의 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한번 좀 꼼꼼히 훑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표준 교재로 돌아오시는 것이 가장 개념 정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하실 거다라고 믿고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가족이 일방적으로 수도와 전기를 단절하여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1번 유기, 2번 신체적 학대, 3번 정서적 학대, 4번 겹쳤네요. 잠깐만요. 네, 언론 고쳐왔어요. 사실 답에는 아무 영향이 없지만, 네, 그 확인한다고 했는데. 자, 그럼 4번부터. 아닌 것처럼 4번 경제적 학대, 5번 방위. 자,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고치는 거 아무 상관없죠? 네, 이미 딱 문제 보시면서, 나 알아, 그 단절. 이렇게 가지고 답을 찾는 선생님들도 계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꼼꼼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방임의 오답 처리가 나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어?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사실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다면 85페이지의 표준교재로 돌아가셔서 학대 행위와 세부 학대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꼭 읽고 넘어가 주셔야지면 돼요. 가장 헷갈리게 하는 학대 유형은 유기, 신체적 학대, 방임. 네, 이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 네, 또 이거 하면 오래 한다고 잔소리 한다고 또 내용 설명 길어진다고 하실까봐 오늘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자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표준 교재로 돌아가 주세요. 거기에 세부학대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취업상담 지원 및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곳은 1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2번 노인정보센터, 3번 노인인권센터, 4번 재가노인 복지센터, 5번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자, 정답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네, 표준교재 89페이지 오른쪽에 꼬가라두기 내지는 뭐 이런 거 있죠. 조그마하게 나 있는 거 거기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명이 10번처럼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꼭 시험이 아니어도 일을 하실 이 계획이시라면 이런 거 있다는 거. 네, 다음 문항이요. 11번입니다. 침상체의 변경 시 대상자가 뒤에서 음란한 농담을 하며 껴안을 때의 대처 방법은 1번 큰 소리를 지르며 수치심을 준다. 2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3번 아무렇지 않은 듯 일을 계속한다. 4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한다. 5번 대상자 가족 앞에서 성희롱 이야기를 한다. 네, 우리 정답은 2번이죠. 성희롱일 때 대처하는 제일 중요한 건 단호입니다. 단호 어디 있지? 라고 해서 답을 찾으셔도 네, 진짜 분명 걔가 답이에요. 다른 게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한다.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판매처를 알선한다. 2번 서비스 변경 시 경험적 판단으로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번 대상자 상태의 변화를 주 1회 간격으로 기록한다. 4번 대상자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5번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정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네, 그럼요, 도움을 청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연구뿐만 아니라, 뭐, 알선한다든지, 유인한다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오답이에요. 그리고 서비스 변경하실 때는 경험적 판단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이 들어왔다면 시설장님과 센터장님과 상의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루어주시면 되고요. 상대변을 주 1회 간격으로 입력한다. 아니, 매일 하셔야지. 우리 매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면 매일, 매일, 매일. 그쵸? 요청이 있으면 타기간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장님한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 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번 협력하려는 태도, 2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3번 자기계발을 하려는 태도, 4번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5번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규정이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태도였습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1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대상자가 밥그릇을 내밀면서 밀어내면서 그쵸? 나 밥 못 먹겠어.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 1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2번 너무 까탈스러우세요. 3번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4번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5번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신체적으로 어떤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신체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먹는 건 또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일단은 1차적인 건 신체적인 상태.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네, 다음 문항이요. 15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번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번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5번 융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흡인 안 돼요. 네, 안 되는 의료 행위들 있죠. 흡인이라든지 주사, 그쵸? 투약에 관한 주사라든지 위관 영양이라든지 욕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보 선생님 할 수 없는 거였고요. 상황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나 그런 말은 없습니다. 네.
대상자의 선호가 우선입니다.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종결이 아니라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6번입니다. 손목이 삐어서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상 부위 내리기, 2번 손상 부위 스트레칭, 3번 고주파요법, 4번 전기광선요법, 5번 손상 부위 압박.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초기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이 됐을 때 초기 관리치료법을 물어보는 거죠. 네, 손상 부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부종이 오는 걸 좀 막아주셔야 되는 올리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손상 부위 압박, 네, 나오죠. 아픈 부위를 고정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종이 심해지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고주파라든지 전기 광선 치료들은 급성기 초기 치료가 아니라 급성기 이후 치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뭘까요? 그러면 초기 치료 급성기 이후가 아니라 예방에 관한 내용이겠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17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번 세면대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4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손 씻기가 사실은요, 지금 번호를 치자면 여기는 개론에서 근골격계 지나고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그 하나 언급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손 씻기 방법들이 살짝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등장할 수 있고요. 지금 17번처럼. 또는 우리가 뒤에 가시면 감염 파트가 따로 있죠. 거기서도 손 씻기가 한번 나오거든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앞에서 쓸 수도 있고 뒤에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정확히 알아두는 거. 네,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아니, 한 번 사용한 거 그냥, 그리고 젖은 거 사실 사용하지 않잖아요. 세면대 받았습니다. 아니요, 흐르는 물에 써야죠. 배설물을 처리하는 건 마른 유지로 닦는 게 아니라, 네, 소독수 물로다가 깨끗이 다 손 씻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뭐죠? 5번은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아니죠. 엄지손가락은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준다라고 표현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살짝 헷갈리셨을 거예요. 5번 같은 경우에. 거기 잘 알아두시고 싶으시면 119페이지보다는 307페이지 여기 가셔서 손 씻기에 관한 그 단계들을 좀 한번 익혀두시면 네, 또 금방 인지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협심증, 2번 대장암, 3번 담석증, 4번 위궤양, 5번 췌장염. 네, 헬리코박터 위궤양입니다.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란 증상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표준교재에 협심증, 담석증, 췌장염 안 나옵니다. 답이 될 확률이 0%. 사실 이거 2번하고 4번 중에서 하나만 답을 찾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내기도 해요.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질환명이 아닌 건 시험에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과감하게 X 치시면 돼요. 왜? 답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걸 국시원이 시험에 내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줄여 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이요. 19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로 감염, 2번 체중 감소, 3번 소변 배설량 증가, 4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 5번 규칙적 돈요 시행.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남성 호르몬 불균형이라기보다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는 호르몬의 불균형이에요. 이게 남성 호르몬이라고 딱 정리하기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왜 같이 알아두셔야 되냐면 가끔 오답에 이렇게 나와요. 남성 호르몬 증가, 여성 호르몬 감소의 불균형.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써온 거거든요. 그냥 호르몬의 불균형이야.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은 감소되고 여성 호르몬은 증가가 되는 호르몬의 불균형이야. 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거. 예.
네, 출제자는 어떤 걸 뒤집어 쓸지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알고 출제원이 막 오답으로 바꾸는 건 걸러낼 수 있는 거. 그것이 저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알아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네, 노을은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20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난소 크기 감소, 2번 성교시 통증 감소, 3번 질의 길이 증가, 4번 질벽의 두께 증가, 5번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 중에서 증가되는 표현 없어요. 여기 싹 다 감소해요. 일단은 이거 나오면 다 이거예요. 음. 그 다음에 성교시 통증. 이거 이제 성교시 통증이 발생하죠. 불편해지고요. 1번 정답. 자, 그럼 우리 이 각자 심리정신기 빼고 9개 파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증가되는 표현을 쓰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표죠. 아마도 이 유튜브 강의를, 제 채널 강의를 오늘 처음 듣는 분이 아니시라면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암기하셨나요? 예, 딱지가 앉아서 암기가 되면 다행입니다. 아직도 예, 암기가 안 되시면 딱지 더 앉히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야 문제 빨리 풀려요. 증가되는 표현만 소화기계부터 내부미까지 묶어놨으니 정지 버튼 누르시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직접 읽어줍니다. 아, 소화기계는 쓴맛, 신맛의 증가야. 이런 식으로. 아셨죠? 숙제. 다음 문항이요. 네, 21번입니다. 혹시 숙제 하셨으면 댓글에다가 숙제 다 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참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숙제 내는 강사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21번. 노인에게 변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 증가, 2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 3번 배변 반사 증가, 4번 저장 능력 증가, 5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 증가. 네, 정답은 2번이죠. 변비 유발. 식사량이 줄어들고요. 폐변 간사가 감소되고요.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요. 고섬유질 섭취가 감소되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약성 진통제뿐만 아니라 같이 알아두세요. 항암제, 제산제 이런 약물을 썼을 때 네, 또 변비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어려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뜨거운 물을 자주 제공한다. 2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게 한다. 3번 방향제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한다. 4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5번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자극적인 거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갑고, 너무 뜨겁고, 이런 거. 예, 빼셔야죠. 예, 2번 맞죠. 시음과 기침. 차고 건조한 거, 이것도 안 좋아요. 여기 만성기관지염은 감염 전파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23번입니다. 폐결핵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2번 완전히 나을 때까지 격리 치료한다. 3번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고 오후에 열이 내린다. 4번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 5번 치료 기간 중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초기엔 대부분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엑스레이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폐결핵은 바이러스 아니고 세균성 질환. 다 나을 때까지 격리 치료하지 않습니다. 활동성 결핵, 전염성 결핵일 때만 격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약을 치료를 위해서 이제 기가 처리하죠. 네. 그 다음에 이 폐결핵의 또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오전에 열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후에 고열이 납니다. 그래서 야간 발열이라는 네,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 기간 중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중단한다. 아니요. 네, 증상과 상관없이 복용해야 되는 기간 동안은 반드시 복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의로 약을 또 끊어버리면 죽지 않은 규진이 살아나서 재발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3번 매일 한 개비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4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5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네, 저염, 저지방, 시계 이렇게 붙죠. 심장에 무리가 없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알코올은 네, 이걸로 열량 보충하면 안 되죠. 이거 예,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 없는 거. 그다음 담배, 흡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을 중단하신다면 올라가요. 그래서 약물은 중단하지 마시고 복용하시면서 운동을 봤을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였죠.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자녀 시기를 제공한다. 2번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5번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평평한 흙길에서 예, 걷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또는 이제 체조 같은 것들 이런 거 행성 관절염일 때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안 맞아요. 네, 다음 문항이요. 26번입니다. 욕창의 2단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2번 피부에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3번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띈다. 4번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5번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잡히면 무조건 2단계예요. 그렇죠? 화상도 물집 잡히면 2도 화상. 동상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동상도 물집 잡히면 2도 동상. 이자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수포와 물집이 잡히면서 손상의 우려를 가져갑니다. 1번 같은 경우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됐다면 4단계. 우리 표준규제 시커멓게 있는 사진 기억나시죠? 예, 괴사 조직이 발생했다면 3단계.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띈다.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네, 그건 몇 단계? 1단계. 자, 다음이요. 27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을 제한한다. 2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3번 기침을 하게 한다. 4번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직장에, 예, 그러니까 여자는 가운데 주머니가 3개죠? 네, 앞주머니, 소변주머니는 방광, 가운데 아기주머니는 자궁, 뒤에는 변주머니는 직장. 이제 우리가, 어, 노인이 되시면 자궁이 커질 이유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뒷주머니인 직장이 변이 차서 변비가 있어서 빵빵해지면 앞주머니인 소변주머니 찍어 누를 거예요. 요식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변비만 좀 예방하시고 막으셔도 요실금이 많이 호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수분 제한하시면 안 되죠. 기침, 줄넘기, 재채기, 달리기, 그쵸? 요런 거 하시다가 압이 탁 상승하면 소변 밖으로 배출되는 요실금 나타나요. 예.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28번입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진압력 장애가 있다. 2번 만성 질환이다. 3번 의식의 변화가 없다. 4번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5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네, 정답은 1번 진압력 장애 있습니다. 인지 기능 떨어지고요. 만성 질환 아니죠. 급성 질환이죠. 의식의 변화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식 장애 졸린 눈 사람 그 인지 잘 안 되시고 하시잖아요. 수면 양상 불규칙적이에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죠. 예, 크게 선망이었죠. 다음 문항이요. 2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병은 1번 녹내장, 2번 간경화, 3번 방광염, 4번 만성 신부전증, 5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 정답은 3번 방광염입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시에서도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표 정리해드린 것처럼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따로,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따로, 두 개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문제에서 하나만 알아도 다 풀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보기 같은 게 녹내장 없잖아요. 아니야, 빼. 이렇게 하면 한쪽만 암기가 되셨어도 이거 구분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제한해야 되는 질병으로 외웁니다. 제가 암기하고 저희 교육 선생님들한테
가르쳐드리는 방법 잠깐 전수할까요? 네, 저 이렇게 합니다.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 부종이 오는 장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의 복수차죠, 간경화, 신부전증 앞에서 배우셨죠? 우리 질환에서 배우잖아요. 전신부종 일어나죠? 신부전증. 그 다음에 신장,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신부전증, 부신이라고 신장 옆에 있습니다. 기능이 저하되면 그럼요, 부종 일어납니다.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여기까지는 부종이 일어날 수 있는 장기이자 질병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전 딱 여기까지만 해요. 네, 왜냐면 이걸로 암기하는 게 저도 편하고요. 네, 의학을 제가 좀 아는 간호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네, 안 돼요? 그럼 옆에 거 하시면 되죠. 많이 먹어요? 염증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염증이 어디 있는데요?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예, 폐렴, 기관지, 염도 염증이잖아요. 고혈압, 협심증, 물 적게 먹으면 찐득거립니다. 피 잘 안 지나다녀요.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암기를 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의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왜 잘 암기되는 방식 쓰시면 선생님들 방식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는 충분히 꼭 외워둔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0번입니다. 네. 자,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2번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시작하게 한다. 3번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현재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5번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4번이죠. 현재 운동 수준을 파악하셔서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계단 단계적으로 올라가줘야 될 것이냐. 이걸 보는 거죠.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예시로 태권도, 공 따라가시는 거, 축구, 테니스,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예, 고강도 아니고, 예, 강도가 높은 거 아니고, 낮은 저강도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늘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중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철분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번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4번 인슐린은 식사 전 입으로 복용한다. 5번 기관지 확장제는 머리를 숙인 채 흡입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서 복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장용 코팅제라든지 예, 약효 저하되고 막 부작용 증가되고 그렇죠? 장용 코팅제, 서방제 느리게 천천히 녹아서 먹어야 되는 약들인데 이것들을 예, 저 짜게 해서 쪼개서 먹게 되면 흡수가 빠르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약은 분할선 있는 거. 자, 철씨, 칼리.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먹었을 때 흡수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약 자몽 주스와 함께 고혈압 고지혈약 드시면 안 돼요. 칼슘 차단 기능에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가요. 혈압의 부작용 상승으로 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자몽 주스와 같이 먹지 않는다. 표준규제 나오죠. 일단 인슐린은 입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 먹는 건 구강 혈당 강화제,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만 투약합니다. 입으로 먹게 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작전지 머리 숙인 채가 아니라 예, 머리 이렇게 기도 뒤로 하셔서 기도를 여신 상태에서 흡입하시면 훨씬 잘 들어갑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2번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3번 보호자 밀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4번 관련 전문가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 5번 대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정답은 4번이죠. 관련 전문가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입니다. 사생활 확인 아니요. 주관적인 판단 아니요. 밀착관계 아니요. 책임성은 대상자의 책임성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인 거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33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번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3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4번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할 때 5번 대상자가 넘어져서 타박성을 입었을 때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해서 생긴 문제일 때는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지금 현재 5번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34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번 동공이 축소된다. 2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3번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5번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소변 실금 나타나죠? 동공이 축소된다. 이게 푸르릉에 의해서 고정일 거예요. 우리 펜라이트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을 때 빛이 들어가면 동공이 줄어들고 빛을 빼면 커지고 이렇게 확대와 축소가 잘 돼야지만 의식이 있고 반응이 있는 건데 임종을 앞두시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펜라이트를 갖다 들이대도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 자, 호흡은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입니다. 피부는 붉고 따뜻하지 않죠? 차가워지잖아요. 네. 그다음 근육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고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소변 실금이 나타나는 거였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35번입니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2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3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4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5번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스스로 감정을 좀 표현하도록 지지해 주셔야 되고요. 곧 괜찮아지 안 괜찮아져요. 피상적인 위로인 거죠. 이런 위로하지 마셔라 라고 했고요. 유품은 알아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목록을 이렇게 적어두고 물품을 모아두면 가족이 가져갈 거와 버릴 거 구별할 수 있습니다.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않을 중립입니다. 영보 선생님들은 장례식장 장지에 가지 않는다라고 표준규제에 나와 있죠. 이렇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35분은 다 풀어보셨어요. 자, 분석하고 마치도록 할 거거든요. 자, 옆에 틀린 번호 문항을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몇 번에서 틀렸는지 반복. 네, 어느 번호에서 틀렸는지 이렇게 해서 틀리는 번호의 단원을 페이지별로 표준교재에 찾아가셔서 보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조만간 또 올 거잖아요. 네, 이론 35문항으로 그때 풀어보시면 이전에보다 개수가 많이 상승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도 조금 재미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 재미는 뭐냐면 아는 게 조금씩 늘어나는 즐거움입니다. 그럼 충분히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시험을 보시려면 누구나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예, 그렇게 막 억지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재미를 느끼면서 하시는 공부가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라도 개수가 상승되는 즐거운 맛을 좀 보셔야 돼요. 문제 모의고사 푸실 때마다. 그 즐거움은 이렇게 틀린 단어를 표준교재에서 보충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 노을샘은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공부하신 우리 선생님들, 자, 합격을 위해서 예, 노을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멘트 하나 하고 가도 될까요?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날짜가 지날 것 같은데 7월 1일이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우리도 잘 좀 따면 명보사 되는 거잖아요. 아직 법정으로 제정이 돼서 예, 이게 날짜가 지정된 건 아니지만 법적 제정을 위해서 여러 군데서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아래에 예, 요양보호사의 날이 어떤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함께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저의 강의 15년, 만 15년의 이력도 조금 등장하고요. 그렇게 공유하면서 예, 요양보호 선생님들 꼭 이렇게 잘 또 무난히 영보사 선생님으로 잘 좀 받고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합격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영보사 일하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울쌤은 또 잘 준비해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